일어나지 왜 이걸 자꾸 떼고 불렀어. 떼고 떼고 놔도. 누가 막 짓누르고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칼로 도려냈으면 좋겠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승모근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정신 충격이 가고 긴장되고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받는 사람들. 만성화된 통증은 뇌까지 변화시킨다. 통증이 만성화돼서 뇌에까지 중추 감작이 일어나기 전에 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의 만성화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살짝 누르기만 해도 견디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한 상태. 처음 내원했을 때는 목 디스크를 의심했지만 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통증의 원인은 근육이었다. 뒷목도 솔직히 겉쪽은 다 그 승모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겉에 있는 근육이 이제 승모근이죠.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프시다고 이제 뭉쳐서 소위 말하는 담이 들려서 아픈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에 뭉쳐서 그다음에 통증 유발점이 생긴 경우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근육세포에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통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근막통 증후군은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아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아 근육이 긴장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는데 이때 주변 혈류가 감소하고 칼슘 농도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으며 타우트 밴드라고 부르는 단단한 띠가 만들어지고 이 타우트 밴드 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점이 생긴다. 이것이 근막통 증후군이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근육이 있다. 뒷목에서부터 등까지 길게 자리하고 있는 승모근, 척추를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 목에 비스듬히 위치한 흉쇄 유돌근, 머리뼈와 아래턱에 붙어 있는 저작근이 대표적이다. 그 의사들이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제 승모근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정신 충격이 가고 긴장되고 그런 근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은 그거를 증명할 만한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승모근 질환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규명한 그 논문이 이렇게 나와서 그 이제 학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승모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승모근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근막통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 부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한다. 승모근이 뭉치면 목과 팔에 통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흉쇄 유돌근의 경우 눈이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어지럼증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저작근의 통증은 두통, 치통, 귀 부위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과 또 피부를 지배하는 신경이 같은 또 신경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그
그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신경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부에도 또 이렇게 통증이 전달될 수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최태진 씨의 업무 자세는 어떨까? 많게는 목이 일자로 숙여지고 몸의 축보다 머리가 앞에 위치해 승모근에 부담을 주는 자세다. 조금 전에 눌렀을 때 아팠던 그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목을 갖다가 앞으로 나갈 때 그걸 좀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할 때는 또 어깨를 갖다 항상 이렇게 좀 약간은 최태진 씨는 엑스레이 사진 결과 척추가 살짝 휜 상태로 나타났다. 근막통 증후군은 척추에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 척추의 어떤 정렬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도 해당되는 근육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근막통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등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500만 명으로 50개 질환 중 9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소민주 씨. 그녀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환자들의 전화 응대가 주 업무다. 중고등학교 때는 아기 혹시 뭐 예전에 결핵이나 천식 있었다거나 다른 건 없어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 꼼짝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런 근육 통증이 찾아와 입원까지 해야 했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라는 정도만. 이 여기 이제 걸치고 있던 근육이 이제 가슴까지 통증이 내려오면서 아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근육들이 다 이어져서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굉장히 퍼지는 통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최근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다. 특히 입원 당시에는 준비하던 행사 때문에 일에 대한 압박감이 더 심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정도가 좀 높아서 좀 더. 그때는 많이 좋아졌었는데 사실 입원하고 나가지고는. 승모근 있는데 좀 어떠세요? 뒷목부터 어깨와 등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소민주 씨는 전형적인 근막통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좋지 않은 자세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일선에서 그 생활하는 이제 근육이 반응을 하게 돼가지고 근육이 단단하게 띠가 생기고 그 띠 중간에는 그 압점이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아프게 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동을 시작한다. 뇌에서 만들어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으로 전달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생성되어 전신으로 흐른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되고 지속적인 수축 상태가 되어 근막통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가시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뭉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근막동통 증후군의 큰 원인이 그 정신적 스트레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 한번 제껴보시고 고개 끝까지. 근막통 증후군은 엑스레이나 MRI 등의 검사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은 대부분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촉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직의 경직된 정도를 측정하는 탄성 초음파로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한다. 조직의 그 단단함과 무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강직도를 나타내 주거든요. 아주 정량화된 값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치료 전과 후라든지 아니면 부위별로 비교를 할 적에 얼마나 이 부위가 더 아픈가를 나름 객관적인 영상과 수치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치료 전 사진 속의 붉은색은 경직된 근육을 나타낸다. 근육의 변화는 초음파 전도 속도로도 알 수 있다. 목관절의 가동 범위를 알아보는 검사를 통해 치료 경과를 살펴보기도 한다.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소민주 씨.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 생활을 패턴을 관리하는 거로서는 크게 중요하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운동.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노력. 그런 그 3가지가 그 담보가 된다면 한번 안 아파진 그런 근육통이 계속 안 아프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활에서 잘 조절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오랜 시간 병이 진행되면서 보행장애까지 찾아왔다. 혼자서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지독한 통증. 과연 이 통증의 원인은 뭘까? 이분의 진단명은 그 루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 근육통이라는 질환과 아주 유사한데요. 그 두 질환 사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루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섬유 근육통은 염증이 없는 몸의 가민 상태라 하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류머티즘성 다발성 근육통은 관절을 둘러싼 조직의 염증으로 근육이 아픈 병인 것이다. 안 좋아 죽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관절이 경직돼 통증이 심해진다. 스트레스 역시 통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이 질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반 이런 질환을 앓지 않는 분보다는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또 그로 인한 2차적인 두통이라든지 또 대인관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통증이 지속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 그녀의 마음 한쪽엔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전의 스트레스가 남아있다. 한 번 더 보려고 서연년생 등록고 친정으로 돈 넣도록 하기가 자꾸 그래갖고 좀 쪽팔려가지고 또 저녁에는 일 끝나면 또 식당 가서 설거지 해주고 아유 그렇게까지 열심히. 12시까지 해주고 그렇지요. 아까부터 또 아들 학교 보내 좀 속으로 좀 얄밉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눈에 띄게 밝아진 이영자 씨. 더불어 근육의 통증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기능성 통증 자체가 또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각종 기능성 통증의 증상들은 항우울제를 우울증에 쓰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써도 효과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나 스트레스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그만큼 통증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검사 결과 이영자 씨는 경증의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와 통증을 함께 관리한 덕분이다. 그때 정신과를 가보라고 내과나 외과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럼 내가 미쳤단 말이냐. 안 그래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미친 사람으로 모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첫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픈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는 게 지금 무슨 미쳤다거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8년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백승희 씨. 온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는 다 아파요. 이게 머리부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 아픈 부위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쑤시는 게 이렇게 막
대못 받는 것 같이 아프고 막 도끼를 찍는 것 같이 아프고 그러더니 이게 점점 지나면서는 온몸이 이제 퍼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햇빛과 바람에도 통증을 느껴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한다. 통증은 평범했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그냥 오래 안 살아도 좋으니까 한두 달이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 정말 한두 달이라도 안 아프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라도 해서라도 그게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환자분한테 맞춰서 용량을. 백승희 씨의 병명은 섬유근육통. 몸의 여러 곳에 통증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섬유근육통 진단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압통점이다. 어깨와 팔, 가슴 등 19개의 압통점 중에서 7군데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한다. 목, 등, 허리 양쪽. 백승희 씨의 경우 전체 19곳의 압통점 중에서 2개를 제외한 17곳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높고 통증의 정도와 여러 증상을 수치로 환산한 섬유근육통 지수에서는 일상생활을 잘 못한다는. 백승희 씨는 93점이 넘는 수치를 보였는데 섬유근육통 환자의 평균은 40점에서 60점 사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거의 4에서 8배, 어떤 논문은 뭐 9배까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정 직업군에서 더 높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게 스트레스가 좀 취약한 사람에서 좀 더 빈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욕심을 제 생각에는 최근엔 섬유근육통과 같은 만성 통증을 뇌의 문제로 보려는 시각이 많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섬유근육통 환자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정상인의 그 기능적 MRI를 수치화한 건데 뇌의 이런 특정 부위에서 특히 이제 통증을 인식한 특정 부위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다들 아주 유의하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이때의 통증은 더 이상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통증 자체가 질환이라는 거죠. 통증이 만성화되면 뇌신경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계속 만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우울하고 가족들도 지치고 통증이 만성화돼서 뇌에까지 중추 감작이 일어나기 전에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만큼이나 힘든 것은 결국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뭐 의지할 분들이 솔직히 교수님들밖에 없어요. 이해는 해요. 저도 통증 환자를 많이 봐서 다들 오랫동안 통증을 앓으신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고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한 이유다. 만성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치료 받았는데 이게 안 낫냐. 근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보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이해를 못 받고 있고 나는 아픈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는. 자기 든든한 지원군이 주변 최소한 한두 명이 다 있어도 절대 환자는 포기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통증학회의 조사 결과 심각한 만성 통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한 달 안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약 20%에 불과하고 1년이 지나 병원을 찾은 경우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통증 질환에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40대) 후반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 통증이 찾아와 15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김문홍 씨.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통증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또 여기 처음에는 요 어깨 부위 요에 딱 시작해가지고 목 요까지 한 15cm 정도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눌리기만 해도 아팠어요. 눌리기만 해도. 이게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해요. 이걸 잡고 떼굴 굴렀어. 떼굴 아주. 병명을 모른 채 10년 넘게 고생한 그는 지난해 찾아간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막통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젊은 시절 약 20년간 외국에 나가 일했던 김문홍 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했던 것이 병을 키웠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플 것이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고 그냥 막 전념하다가 보니까 이 아픈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지 그때는. 일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병명을 알게 된 김 씨는 병원 치료와 함께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전부 다 하면은 한 45분 정도 걸려요. 병원에서 알려준 스트레칭 동작 15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3개월째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심각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김문홍 씨. 근육이 뭉쳐 만들어지는 타우트 밴드가 목덜미부터 등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거는 이렇게 더 넘어가면 아파요. 이분이 겪고 있는 근근막 통증의 정도는 일반적인 근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 중에서는 상당히 심하신 편이고요. 살짝 누르기만 해도 그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속 통증이 아주 심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꽉 악력을 줘서 쥐어야지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단단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를 받고 3개월째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문홍 씨. 처음 내원 당시에 비해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근막 통증 증후군 자체가 근육이 연축되고 근육이나 근막 같은 것들이 이제 긴장되고 연축되고 짧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는 게 그거를 펴주는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자체가 이 질환에서 상당히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막통 증후군 치료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하다.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층이 쌓여있는 근섬유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하지만 긴장 상태나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지며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칭의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시켜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뭉친 근육을 푸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문홍 씨는 매일 집 앞 공원에 나와 1시간씩 걷는다. 스트레칭과 함께 빠지지 않는 하루 일과다.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숲이 다 우거져가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기 오면은 여기 가면 또 이거 어깨 통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 가서 이 운동을 좀 하고 막 한 20분, 30분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은 어깨 여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항상 매일 와요, 매일.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던 스트레칭.
하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통증의 변화를 느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느끼거든. 끝나고 나면은 어깨가 이렇게 푹 풀어지는 듯하는 느낌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이런 어깨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 분들한테 진짜 이런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그거 진짜 권하고 싶어. 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워크숍을 위해 속초에 모였다.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건강한 나를 찾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목표. 먼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됐다. 그간의 찌든 피로감, 만성 피로를 1시간 반 만에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푸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가서도 생각날 스트레칭은 원래 도구가 필요 없는 운동이지만 도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공 두 개를 체중을 약간 뒤로 실어요. 그리고 굴리세요. 찌랑 겨드랑이 사이. 만성 피로. 스펀지로 만든 원통형 모양의 운동 도구인 폼 롤러와 체중을 공 쪽으로 실어주세요. 공을 이용한 스트레칭. 목과 어깨를 비롯해 척추 양옆 등 깊은 근육까지 압박이 가해져 뭉친 근육을 풀고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그 컴프레션이라 그래요. 압박을 통해서 뭔가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공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근육은 폼 롤러로 굴려주고 속에 있는 근육은 공으로 눌러주고. 1시간여 스트레칭을 마친 참가자들. 어떤 효과를 느꼈을까? 하고 나서 전후에 그때 이게 상당히 가볍다는 거하고 또 이 엉덩이 쪽이 진짜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 동작은 어렵거나 이렇게 뭐랄까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몸에 어떤 이렇게 숨어 있는 이렇게 자극을 안 받았던 근육들이 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서 괜찮고. 근육 뭉침이 심하거나 깊숙한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 등의 도구를 이용해 직접 외부에서 자극을 주며 압박을 가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근막통증후군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강하게 압박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심부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테니스공이나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또 근육에 어떤 피가 공급됐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으신가요? 목을 앞으로 내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자세, 또 운전대 위쪽을 잡는 운전 습관, 목을 빼고 장시간 노트북을 사용하는 자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자세들은 근육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이완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죠. 명상이나 복식 호흡 등을 통해서 근육을 풀듯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마음과 근육을 함께 다스려야 근육의 건강,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